3. 제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와 그 성격 1. 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7월 9일에서 13일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만주 삼성의 관련 연구기구와 대학이 협력한 2차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가 길림성 장춘과 통화에서 열렸다. 때 2002년 7월 9일에서 13일 5일간 곳 장춘시 통화시 주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길림성 사회과학원 후원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요령대학 연변대학 북화대학 길림사범대학 장춘사범학원 통화사범학원 참가 만주삼성 북경 운남 절강 등지에서 온 100명 남짓 논문 70편 이 회의는 동북공정이 조직된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학술 활동이다. 만주의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동북공정에서 언급한 학술 이론 문제와 중대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학자들을 모아 동북공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다라고 동북공정의 연구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간 발표였다. 개막식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공산당 당조 부비서장 진기명이 왕랑림 부원장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연설하였다.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부서기이며 동북공정 지도소조 위원인 전철수와 요령성 부성장이며 동북공정 지도소조 위원인 조신량이 참석하여 차례로 연설하였다. 동북공정 지도소조위원이며 전문가위원회 주임인 마대정이 주재 발언을 하였다. 2. 동북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치적 프로젝트. 우리 학술연구는 순수 학술연구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연구다. 1.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왕랑림의 연설 동북공정의 목적과 성격은 이미 2001년 6월 열린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 연구사업 좌담회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왕랑림의 연설에서 자세히 보았다. 그 연설에서 동북공정의 대상이 고구리뿐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를 비롯하여 간도 문제와 국경 분쟁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중앙공산당과 정부에서 만주 지역 국경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로 다룬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중앙은 줄곧 지역의 개혁 개방과 곧 어떻게 동북지구의 사회를 안정시키고 개혁 개방을 심화시키는 데 좋은 내외부 조건을 만들어내느냐를 크게 중요시하였다. 동북 변강사와 현재 상황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아울러 동북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것은 학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임무다. 아울러 그때 함께 발표한 동북공정의 연구와 조직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도 보았다. 동북공정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것은 동북공정을 실시한 첫 해 처음 열린 2차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중국 공산당 길림성 위원회 부서기 김철수의 연설문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동북 변강 문제는 학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토, 강역, 주권 같은 중대한 정치 문제다. 지역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안정에 관한 전면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학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보전, 국가 안전, 병강 안정, 민족 단결의 양양을 위해서도 이 연구가 중요하고 긴박함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전제 아래 정확히 처리해야 할 동북 변강 문제 연구의 몇 가지 관계라는 지침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임을 더욱 강조한다. 정치와 학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실천 과정에서 동북 변강 문제는 그 자체가 바로 정치 문제임이 증명되었다. 동시에 동북 변강 문제 연구는 학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학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학술 문제다. 이런 문제성 학술 연구에는 우선 강택민 동지의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단호하게 관철해야 하고 우리 역사 연구에 애국주의적인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바탕으로 진실로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에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특히 영토 주권과 변경 분쟁 문제에서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여 갖가지 확장주의에 대해 투쟁하고 국가의 통일, 영토의 보존, 변강의 안정, 민족 단결 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처럼 동북공정은 시작부터 중국 공산당의 주도 면밀한 기획 아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총지휘하는 전문가위원회 주임 마대정에 동북공정을 완수해 5개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를 보면 더 구체적이고 목적이 뚜렷하다. 첫째, 정치의식이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 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 동북공정은 이런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수립되고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 연구는 순수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 연구다. 둘째, 대세의식이다. 이 동북공정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동북의 변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 변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을 만드는 부분임과 동시에 통일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첫째는 대세의식은 다민족을 통일한 국가라는 대세의식이고 둘째는 세계 대세의식으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각성인식이다. 2001년 왕락림의 연설에 나온 의식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2. 길림성 부성장과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주임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학술 연구. 두 사람의 연설문에 나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 연구가 어떤 학술인지 아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 김철수.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 연구는 순수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 연구다. 마대정, 정치의식이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 연구는 순수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학술 연구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중앙 조직으로부터 지방위원회까지 일관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 이에 대처해야 할 한국의 정부와 대응기관의 판단은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 내건 흑색 천전 문구를 대변하는 식이었다는 것을 뒤에서 자세히 보겠다. 3. 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연구 토론회 발표 논문. 학술연구 토론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7월 9일에서 10일 장춘에서 열리고 2단계는 7월 10일에서 13일 통화사범학원에서 열렸다. 1단계는 2차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에 관한 학술 토론회이고 2차는 전국 2차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7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했으나 발표자와 논문 제목을 알 수가 없었다. 최근 어렵게 인터넷 한 책방에서 사서 공수해온 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 토론회 학술 논문집에는 양군, 위존성, 무옥환, 정리나, 의보중, 조영춘 같은 발표자의 논문 6편만 실려 있어 발표자와 논문 제목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 변강사지 연구에 실린 2차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 개요의 발표자들 가운데 주의를 끌었던 간추린 내용을 통해서 28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북공정은 2002년 선정 과제를 중간 발표하는 발표자도 있고 그 밖에 새로운 논문이 더 많았다. 그 가운데 다음 해 나오는 중국 동북 변강 연구에 실린 논문을 보면 2002년 선정된 논문이나 발표 논문 가운데서도 탈락한 것이 있고 이번 발표한 새 논문 가운데 선정되어 실린 것도 있고 2002년 선정 과제의 주제를 달리해서 실린 것도 있다. 글쓴이가 2007년에 분석한 논문에는 2002년 선정한 논문만을 위주로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더 자세히 분석해서 보강하려고 한다. 1. 동북공정 이론 문제. 통일 다민족 국가론, 중화민족론에 입각한 국경과 영토 문제 이론으로 다음 3편의 논문을 들고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적 목적이다. 1. 장벽파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2. 조영춘 친화 역사상 강역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인식. 3. 왕경택 변강 내지 개념 및 역사상 친화 변강 특징에 대한 분석. 친화 변강의 내지와 문제 연구. 2. 역대 왕조의 만주지구 경영과 개발. 4. 정리나 당나라 만주 기미 부주에 대한 통할 관계, 발해 정권의 귀속 문제를 논함. 만주 민족구역 설치 연구. 5. 풍계창 사서에 기재된 당나라가 만주 지구에 설치한 기미 부주를 연구하여 506개의 부주 군현이라고 보았다. 6. 이대룡 당조 만주 변강 민족 관리 기구의 연역. 7. 무옥환 요나라의 발해 이민 정책 논술. 8. 장걸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9. 의보중 민국 시기 길림성의 논개발 정책. 3. 고구리 연구. 10. 손진기 고구리의 귀속을 확정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11. 유자민 삼국사기 주석 및 연구. 공엄진 위치 재고증에 관하여 어떤 한국학자의 관련 견해를 중심으로. 12. 위국중 발해국사. 13. 왕면후 고구리의 기원에 관한 연구. 14. 조덕전 고의에 관한 연구. 15. 유거 고구리의 개혁과 한화. 16. 위존성 고구리의 주요 유적과 분포. 11. 서일범 압록강 이남 고구리 산성의 분포와 그 방위체계. 18. 장설암 고구리의 칠해 거리 분류. 19. 이수림 고구리 사람의 모습이 있는 석각에 관한 연구. 20. 강유동 고구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21. 보평 흑룡강 통사. 4. 기타 민족에 관한 연구. 22. 맹고 탕력 고죽국 성론. 23. 양군 기시조선에 대한 2가지 문제. 24. 서덕원 역조 만주 변경 통치 연구.
25. 손진기, 손흥. 거란, 여진족이 중화민족으로 들어오는 과정 연구. 26. 손춘일. 조선족이 중화민족으로 들어오는 역사적 과정 연구. 27. 유후생. 만주학의 특징과 친화 역사에서 차지한 지위. 28. 왕춘영, 왕탁. 한족 문화의 만주 변강 문화 구성에 관한 연구. 5. 중조 관계 연구. 29. 송혜연. 1627년 후금과 조선의 형제 동맹 연구. 30. 유의. 청대 중조 왕래 사신단의 무역 활동. 31. 원괭관. 청나라 말기의 중조 관계. 32. 초윤명. 국제법과 역사 현실 속의 중조 국경 분쟁 연구. 33. 왕복사. 조선의 불법 월경자 문제 연구. 지금까지 파악한 33편 발표 논문 가운데 2002년 동북공정 과제에 선정된 것은 모두 7편이다. 나머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논문이거나 연기한 논문이거나 탈락한 논문이다. 발표 논문도 본디 선정될 당시 주제와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제목이 달라진 것도 여러 편 있어 5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2월에 선정한 주제 말고 새로운 주제가 더 많이 발표되었고 이 연구 토론회에서 새롭게 선정된 논문도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동북공정 2002년 선정 과제를 발표한 중국 동북 변강 연구에 나온 논문은 다음 7가지다. 3. 왕경택. 변강 내지 개념 및 역사상 중국 변강 특징에 대한 분석. 중국 변강 내지화 문제 연구. 4. 정리나. 당나라 동북 기미 부주에 대한 통할 관계. 발해 정권의 귀속 문제를 논함. 만주 민족구역 설치 연구. 7. 무옥환. 요나라의 발해 이민 정책 논술. 9. 의보중. 민국 시기 길림성의 논개발 정책. 16. 위존성. 고구리의 주요 유적과 분포. 20. 강유동. 고구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22. 맹고탕력. 고죽국 성론. 70편 논문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위에 7편 논문은 발표회 이후 2002년 동북공정 과제로 추가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1차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독려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서 더 추가하고 이미 선정된 논문도 중간평가를 통해 상당수 탈락시킨 것을 알 수 있다. 4. 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 논의와 결의사항. 동북공정의 기본적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 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회의를 총괄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기로 한다. 1. 동북 변강 문제 연구를 진행하는 자세. 이 분과에서는 동북공정이 왜 중요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한다. 동북 변강 문제는 1. 학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영토, 강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며 지역 문제이면서 국가 안보와 안정에 관련된 전체적 문제다. 2. 국내 학술 연구의 중대 과제이면서 또한 복잡한 국제관계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3. 우리는 조국의 영토와 주권의 보전을 지키고 국가 안정과 변경의 안정을 책임지며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견지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 시급성,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동북 공정 연구에 관하여 지시한 정신을 전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말보다는 성과를 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다음 일을 해내야 한다. 동북공정은 영토를 지키고 국가 주권과 안전을 위한 연구임을 분명히 하고, 이 프로젝트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가 지시한 중요하고 시급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 6가지 연구 원칙을 지시한다. 1. 강택민 동지의 세계 대표를 단단히 관철하여 동북공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2.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실사구시 연구를 해야 한다. 3. 이론을 실제와 연관하여 연구의 전반적 특성, 전진적 특성, 전략적 특성 같은 중대 문제의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 4.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각급 공산당 위원회와 정부는 동북공정을 중시하고 일반 인민들이 왜 나라가 많은 돈을 들여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고구리 역사와 귀속 문제를 연구하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연구 결과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보급해야 한다. 6. 동북공정 연구에 나온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매듭지어 동북 변강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역사적 특징을 깊이 분석하고 민족 단결을 더 강화하여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변강 이론을 강화해야 한다. 변강 이론이란 영토와 국경에 관한 이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로 만든 중화민족 통일다민족 국가론에 부합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몇 편의 논문이 선정되어 연구 발표되었고, 이런 학술 토론의 결과는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동북공정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동북공정에 변강이론 연구 공정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동북강역과 민족의 형성, 변천 및 귀속. 만주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만주와 몽골은 친하가 아니라는 설, 만주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에 대해 반박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들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만주 강역은 모두 친화 영토와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고, 만주 각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 대가정의 한 일원이다.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설을 비롯하여 만주의 역사를 언급한 정사에는 유기적 조성 부분으로 쓰여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4. 고구리 문제. 고구리는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고대 각 왕조에 예속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조선이 편협된 민족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를 자기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표와 고구리 귀속 문제 및 문화 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다. 고리, 구리라고도 부르는 고구리는 그 종족의 근원이 우리나라 고대 동북 지역에 살던 예맥족 계통으로, 그 주체 민족은 지금의 길림 장춘지구의 예맥족계와 혼강, 압록강 유역의 예맥족계 후예다. 우리나라 고대 동북 지역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다. 고구리는 기원전 37년 세워져 668년 멸망할 때까지 28대와 705년을 이어왔는데, 그 시기는 서한, 동한, 위진, 남북조, 수와 당나라 초기에 걸쳐 우리나라 역사에서 존속기간이 가장 긴 중앙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고구리 문화는 자신의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 전적의 기록을 보거나 현재 남은 역사 유적을 분석해 보더라도 모두 중원 한문화가 고구리 문화에 끼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화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만드는 유기적 조성 부분이다. 위의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말살하거나 바꿔쓰거나 부정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현재 국외 관련 국가도 계속해서 고구리 문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관점과 논조는 우리나라 학술계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학술 영역에서 떠들어대고 말썽을 부리고 역사를 부정하기까지 하고 흑백을 뒤집어 우리나라 요동, 요서, 나아가 동북 지역이 모두 고조선의 옛 땅이라고 보고 부여, 고구리, 발해가 모두 조선의 고대 국가라고 보는 아주 편협한 민족사관과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본 주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고 대상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준비하여 뒤탈이 없게 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이전 각종 발표회와 토론회에서는 물론 2001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 기간에도 중국 공산당은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지침을 내려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을 만나보면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정치 행동은 이제 체질화되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2002년 동북공정 첫 해 활동에 대한 총결산 1. 선정 과제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먼저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총결산에서 2002년 12월 공정사무실에서는 항목이 설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제 전개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해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2002년 안에 끝내야 할 과제가 모두 25개였다. 그 가운데 연구 과제가 11개, 번역 과제가 14개였다. 지금까지 과제를 완성하여 동북공정 행정실에 보내온 항목이 모두 16개인데 그 가운데 연구 과제가 7개, 번역 과제가 9개로 완성해야 할 전체의 64%이다. 제출하지 못한 9개는 이미 연기 허가를 받아 2003년 3월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학술 수준은 높지만 일부 문제도 있었다. 보기를 들면 일부 개별적인 성과는 원래 제출한 계획서와 크게 다르고 일부 성과는 학술적인 질을 한층 높여야 하며 일부 과제의 최종 성과는 과제 관리 방법, 책임서, 편찬과 조판 격식에 대한 통일 규범이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심사 의견은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리하여 동북공정 행정실에서는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같은 계통 전문가를 요청하여 이미 완성된 과제 성과에 대해 더 자세하게 평가, 심의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 과제만 보면 27개 과제 가운데 11개 과제만 2002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7개 과제만 제출하고 4과제는 연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출한 과제도 수준 미달인 것도 있고 계획서와 다른 것도 있어 첫 해의 성과는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항목이 설정된 과제 가운데 연도를 넘는 과제가 모두 42개 있다. 중기 검사의 상황에 따르면 이런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계획대로 완성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또 적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1. 일부 과제 소조는 경비를 추가하는 요구를 제출한다. 2. 일부 과제 소조는 연기하여 완성하겠다고 신청한다. 3. 일부 과제 소조는 원래 설계, 과제 소조 성원, 글자 분량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집계에 따르면 이미 마친 33개 중기검사 보고 가운데 14개 과제는 경비 추가 요구를 제출했고 추가 금액은 모두 23.16만 원이나 된다. 그리고 7개는 연기하여 완성하겠다고 요구하고 6개는 일부 변경을 요구하였다.
위의 문제들은 과제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에 보내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동북공정 자금의 형성과 첫 해 지출 내용. 먼저 동북공정기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보자. 동북공정 자금은 재정부의 특별경비, 중국사회과학원의 중대과제경비와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특별경비에서 나온다. 그 가운데 재정부의 특별기금은 1,000만 위안이며 해마다 200만 위안을 내어준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중대과제 비용은 125만 위안으로 해마다 25만 위안을 내어주며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특별기금은 모두 375만 위안으로 각 성은 해마다 25만 위안을 내어준다. 집계에 따르면 2002년도에 재정부로부터 실제로 조달한 경비가 200만 위안이었다. 길림성, 요령성에서 받아야 할 자금이 각각 25만 위안이고 그리고 흑룡강성에서 받을 자금 25만 위안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받아야 할 25만 위안은 2004년에 함께 받기로 했다. 그리하여 실제 받아야 할 총액은 250만 위안에 달한다. 그 가운데 과제 경비로 지급한 총액이 245.6만 위안이고 행정 지불로 쓰인 금액이 21.4만 위안이다. 그리하여 모두 272만 위안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이 22만 위안이다. 비록 아직 수련하겠다는 기관의 기금이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년 예산 300만 위안보다 적게 사용하였다. 같은 홈페이지 다른 항목에서는 2002년도 최종 항목 설정 과제가 67개였는데 과제 경비가 286.25만 위안에 이르렀다라고 해 1년 예산 300만 위안을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